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나왔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피복 두께를 구하는 최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규준. 자, KDS 규준의 현행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축구조 기준에 콘크리트 구조 설계 규준 4.3의 최소 피복 두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 그러면 물이란 이야기네요. 네. 침매 터널을 만든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가득 찼어요. 이게 물. 뭐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친다. 합시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가죠. 물 안에 콘크리트 구조가. 그럼 이 친구의 피복 두께 얼마 필요하죠? 10cm 필요합니다. 100mm. 이 친구 수중에 묻혀 있는 거.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 어디에 주로 쓰죠? 교량의 기초. 광안리 앞바다의 기초. 낙동강 하구 안에 있는 교량의 다리 기초. 낙동강 하류에 물 위에 있는 건물, 베네치아에 있는 건물, 수중에 묻히는 건물은 피복 두께 얼마죠? 자, 100mm입니다. 100mm. 자, 최소 개념입니다. 억수로 중요해요. 조금 도화지가 움직이는데요. 최소니까 이거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8cm 하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치가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자,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말이 뭐 이상하네, 그죠? 한국말을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콘크리트가 하나 이놈이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쳤어요. 철근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고 칩시다. 묻혀 있으니까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흙에 묻혀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흙에 묻혀 있는 경우 여기에 흙을 이렇게 덮어버린다 칩시다. 물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흙이에요. 흙. 자, 이럴 때 피복 두께가 얼마일까요? 이럴 때 피복 두께 이 친구 여기서도 여기까지 죽은 끝에 여기 위에서도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75mm입니다. 7.5cm 피복 두께를 확보하라.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이게 말이 많은 문제인데요. 직접 노출이냐 간접 노출이냐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흙은 알겠는데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약간 헷갈립니다. 노출 콘크리트? 그냥 일반 콘크리트인데 수성 페인트를 칠한 콘크리트? 그러면 유성으로 된 노출 콘크리트 벽체는 어찌 되느냐?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나라에 실무적으로는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 콘크리트는 뭐냐면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기초는 이렇게 땅 위에 땅이 이렇게 땅을 딱 다지고 흙을 다지고 그 위에 뭘 하냐면, 자, 하나를 칩니다. 어떤 걸 치냐, 여기에다가 버린 콘크리트를 한번 때리죠. 버린 콘크리트 5cm 딱 때리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친구가 흙이고 이 친구는 버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흙에 접하지 않고 버림에 접하죠. 버린 콘크리트에 접하죠. 그래서 버린 콘크리트 위에 기초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근이 있다 치면 이 주근의 피복 두께는 얼마일까요? 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에 슬래브나 보기둥, 장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 기초 부분입니다. 기초 부분은 그래서 피복 두께는 우리가 이 버린 콘크리트를 직접 접하느냐, 간접 접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역으로 본다면 이 흙에 뭡니까?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영구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흙에 접한다라고 표현해서 우리 기초는 실무적으로 5cm를 씁니다. 4cm나 5cm를 씁니다. 16mm 이하면 4cm를 쓰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무적으로 흙에 접한다, 버림을 친다 하더라도 흙에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접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입니다. 자, 이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흙에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슬래브, 그 다음에 옥의 공기에 실내에 있는 슬래브 벽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에 쓰는 35mm가 안 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20mm입니다. 그래서 슬래브는 2cm예요. 그 다음에 보호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옥의 공기나 뭐 이런 게 흙에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기둥은 40mm입니다. 그 다음에 쉘 절판 부재는 이거 벽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20cm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복 두께에 대한 개념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DS 구조의 제한치, 제가 제안한 겁니다. 자, 흙에 직접 접하느냐, 흙에 간접 접하느냐, 뭐 애매모호한 한국말이죠. 그래서 아파트 외벽은 공기에 직접 접하느냐, 직접 접하지 않느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건축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그 피복 두께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기초의 피복 두께는 얼마죠? 기초는, 자, 여기 볼까요? 기초는 흙에 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는 버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선을 놓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흙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차단하는 효과가 조금 경미하다고 봐서 흙에 접한다고 보면, 보통의 그 기초는 19mm 이상 철근을 많이 쓰죠. 물론 16mm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m가 최소 피복 두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최소 피복 두께를 만약에 이렇게 5cm로 이렇게 보고 시공을 시키면 아시다시피 시공 현장 험합니다. 5cm 될 때가 있고 4cm 될 때가 있고 3cm 될 때도 있어요. 인부들이 막 밟고 돌아다니면 이 철근이 쳐질 수도 있고 이기에 대한 간격제가 제대로 안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가 이제 5cm니까 저는 무조건 1cm 더 구조 계산할 때도 1cm 더 줘서 구조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 구조 내력치가 떨어지니까 너무 두꺼워도 안 줘요. 그래서 적정하게 피복 두께를 5cm보다 1cm 더 줍니다. 그래서 6cm를 해라 이러면 웬만큼 품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피복 두께는 6cm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호 기둥 한번 볼까요? 보호 기둥의 최소 피복 두께 4cm예요. 4cm. 4cm인데 어딥니까? 자, 늑근 끝에서 피복 콘크리트 거푸집 맞닿는 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4cm인데 4cm로 이렇게 해놓으면 공사하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진 볼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동영상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4cm가 안 지켜지고 3cm 막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cm 지키라 합니다. 기둥, 특히 기둥은 제가 5cm로 웬만하면 쓰라는데 굳이 뭐 4cm 쓰는 거 말기지는 않습니다. 5cm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타슬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 4cm가 지켜지는 거죠. 만약에 3cm는 뭡니까? 피복 두께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3cm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최소가 4cm이기 때문에 1cm 예외를 둡니다.
자, 보기둥 아시죠? 슬래브. 자, 슬래브는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자, 벽체하고 슬래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슬래브는 일본처럼 이렇게 철근공들이 배근하는 경우 있어. 하부근 깔고 그 다음에 위에 깔고 또 하부근, 상부근 깔고 그 다음에 상부근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상부근이 이쪽 제일 끄트머리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피복 이쪽에서 콘크리트 연단까지니까 2cm가 기본이죠. 2cm. 그래서 이 친구는 3cm를 지키라 합니다. 물론 구조 계산할 때도 3cm를 지키죠. 3cm로 가지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하부는 뭡니까? 요 친구가 아니고 요 친구 하부에서 요 밑에까지 거리가 3cm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목수들은, 철근공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게 기본이죠. 우리가 하부근, 그 다음에 장변, 단변, 장변, 장변, 단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D값, 이 모멘트 D값이 최대치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는 요 상부, 단부에서 연단까지 3cm. 원래 최소는 2cm입니다. 자, 벽체 많이 헷갈리시는데 3번이 FM이냐 4번이 FM이냐 그것은 구조 설계자 마음입니다. 자, 원칙은 D 값이 높은 이 수평철근, 이게 수평철근이 바깥에 가서 이 시공이 편하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수직철근이 바깥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멘트가 왔을 때 주근이 끝 요 거리가 최대로 이 D 값이 멀면 이게 D1이라 칩시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D1, 여기에 D2죠. D2. 모멘트 저항 성능이 얘가 큽니다. 그래서 3번이 압축제로 쓸 때 배근이 FM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이렇게 배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스페이스는 여기다 끼우죠. 여기다 끼웁니다. 여기다 끼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피복 두께 안 맞으니까요. 자, 벽체의 최소 피복 두께는 2cm지만 1cm 더 넣어서 3cm 하라고 합니다. 저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근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스페이스는 여기에 끼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회사 DS 구조 같은 경우는 추천 피복 두께 제가 감리하면 웬만하면 추천을 이렇게 합니다. 슬래브 벽체는 내부 벽체죠. 슬래브와 내부 벽체는 30mm. 요 옆에 거는 최소치 20mm입니다. 외벽 아파트 같은 경우 바깥쪽에 공기하고 노출이 잘 됩니다. 수성 페인트니까 외부에 노출됐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기준상에는 2cm지만 40mm 하라고 합니다. 40mm. 그 다음에 보호기둥 같은 경우는 40mm가 최소치지만 이거 오래 써야 되니까 1cm 더 줍니다. 오래 써야 된다는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초는 5cm지만 6cm를 저희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죠? 슬래브 벽 보기둥 기초 3, 4, 5, 6 3, 4, 5, 6 3, 4, 5, 6 기억하세요. 3, 4, 5, 6 3, 4, 5, 6 너무 쉽네요. 예.